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 이종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탄핵안 처리는 국회였지만 퇴진 요구부터 탄핵 가결까지 국론을 이끌어온 것은 단연 촛불 민심이었습니다. 이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촛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대통령 즉각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탄핵안 가결 이후 전국을 전망해보고 또 사회 변혁을 열망하는 촛불 민심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7대 국회의원 역임하셨죠. 이광철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세우 전북 시국회의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광철 의원님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요.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좀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3년 전에 신학대학원에 가서요. 네, 올 2월에 공부를 마쳤었고요. 예, 지금 인도에 있다가 지금 전주에 잠깐 내려와 있습니다. 예. 이번에 탄핵 가결 지켜보셨을 텐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당, 야3당의 발언으로 인해서 가결이 예. 통쾌한 심정이었지만 야당의 승리라고 보지만 예, 실제 있어서는 국민의 승리다. 예, 야당은 탄핵과 퇴진 사이에 우왕좌왕했는데 네, 결국 수백만의 어떤 국민들의 촛불에 의해서 예, 결국 야당을 움직였다. 그래서 광장민주주의가 의회민주주의로 움직였던 예, 어떤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상에서 대단히 또 다른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네, 탄핵안 가결이 상당히 당초 예상보다 찬성표가 많았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했었는데 예, 좀 조심스러웠죠. 예, 그리고 워낙 사실은 표심이 민감하게 작동되는 시기여서 네, 어쨌든 이번 탄핵의 의미는 국민들의 승리다. 광장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들을 계기로 이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기존에는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지만 광장에서 직접 SNS나 또 여러 가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광장의 어떤 자유발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정치권에서 잘 담아서 예.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예.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임성진 교수님, 탄핵 가결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시민의 영역이 사실 중심에 놓여 있다고 우리가 보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 국가와 자본에 대비해서 시민이 이 분명한 자기 영역을 이번 촛불을 통해 가지고 확보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의미라고 보겠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미 시민들이 2008년도 이후부터 이 탈정당화를 통해서 정치 영역으로부터 독자적인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시도가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예. 사실 이번 과정을 보면서 오히려 국가 권력보다도 시민들이 더 앞서 나가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또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한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국가 시스템이 시민들을 따라가는 이런 형상을 보였기 때문에 예. 앞으로 시민 주도의 어떤 시민 중심의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세우 대표님.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장에서 쭉 시민들 또 촛불 민심들 지켜보셨는데요. 이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3개월 동안 그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 있으면서 네. 무엇보다도 감동과 감격은 같이 이렇게 느꼈지만 또 역시 굉장히 무거웠던 것은요. 예.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과제가 더 산적해 있을 텐데 네. 그래서 환호와 감격은 있었지만은 또 막중한 또 책임감들을 느끼면서 저희들이 또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는 또 그런 의미들을 갖고 특별히 저희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제 시민들이
진정한 주권자로 이렇게 서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그것을 이제 실현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그 역할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준비들을 또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예, 그 탄핵 가결로 대통령의 권한은 이제 정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퇴진 문제, 촛불 민심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절차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대통령의 조기 퇴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이건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그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요? 일단 광장의 요구는 퇴진이었습니다.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고 정치권도 같은 목소리였죠. 예. 그런데 퇴진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냥 예. 시체 말로 청와대 문고리 걸어 잠그고 그냥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회가 권한을 행사해라. 그게 탄핵이라고 하는 헌법적 절차였지 않습니까? 예. 그게 광장의 요구였고 국회는 탄핵을 압도적으로 가결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는 바로 정지가 되지만 통보를 받는 순간부터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소위 인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회 탄핵 소추가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유를 받아들이는 거죠. 정당한 이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헌법재판소의 법적 절차인 인용 부분들이 기간이 있는 거죠. 그게 예.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광장의 요구는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마무리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어앉아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즉각 퇴진하라. 정치권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즉각 퇴진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퇴진하는 것이 지금 이 흐트러진 국가의 재난 상황들을 가장 빨리 수습하는 것은 대통령의 퇴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시민들의 요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퇴진을 하고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헌재로 넘어간 거고 헌재에서는 헌재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근데 광장의 요구는 즉각 퇴진, 예. 그다음에 헌재의 조속한 심판 예. 하고 이제 또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들이 함께 분출되는 형태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성진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치권 내에서도 실은 이 탄핵 심판의 시기나 결정 시기를 놓고 조금 이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령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헌재가 판단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신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 조금 그 헌재 판단 시기를 놓고도 조금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근데 이번 촛불은 사실 시민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힘인데 네. 결국은 그 변화의 장은 정치권이거든요. 그 시민들이 정치권을 직접 정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그 권한은 없기 때문에 결국 정치권이 이제 정치권이 그걸 가져와서 어떻게 운영 진행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치권이 초기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듯이 앞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서 진행을 할 건가. 근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바로 대선에 대한 시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로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권은 각자의 유불리를 가지고 지금 계산을 열심히 좀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지도랄까 이런 걸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당연하게 예. 조기 대선을 바라고 있을 거고 또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새누리당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이 늦춰질수록 예. 유지하기 때문에 예.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은 지금 국정이 거의 그 마비 상태거든요. 이게 예. 지금 사실 뭐 컨트롤 타워도 전혀 없는 이런 상황에서 급변하는 어떤 세계적인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 상황을 지금 정리를 하는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게 또 민심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대통령 자신도 빨리 퇴진을 해야겠지만은 대통령이 퇴진을 하지 않을 때는 정치권이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가능한 빨리 대선을 치러야만 되는 그건 하나 당위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도
정당과 후보자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예. 하루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려는 노력을 해 주어야만 또 다른 민심의 저항을 피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의원님, 그 헌재 판단이 대선 국면과 맞물려서 당리 당략에 의해서 조금 시기에 대한 주장이나 입장이 다른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동의하십니까? 네, 뭐 다 지금 이 헌재 탄핵 이 판결의 시기를 예. 어떻게 보냐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데 예, 예. 지금 임성빈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지금 중대한 시기입니다. 예. 미국의 트럼프 정권과 함께 지금 이 동북아 정세가 변화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한국의 그 국정의 공백이 최소화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 탄핵의 시기에 관계없이 일말의 애국심이라도 있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예. 대통령은 하루빨리 하야함으로 인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예. 바람직하다. 이것이 촛불의 민심이고 국민의 예. 요구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국민과 싸우고 있는 저 박근혜 정부를 볼 때 대단히 좀 우려가 되는 걱정과 염려가 많은 거고요. 예. 특히 이제 정치권은 이 탄핵으로 인해서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87년에 봤던 것처럼 이게 정말 우리한테는 대단히 위기이지만 또한 하늘에 주신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청산되지 못했던 그 과제들 예. 그리고 특히 한국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총체적인 모순들이 이번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다 드러났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어떤 대한민국을 만드느냐 예. 라는 과정이고 이 대선 국면 속에서 기필코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예. 이런 성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접근해야 하는데 예. 이게 정치공학적인 대선 국면에서 유불리를 따지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예. 87년의 결과처럼 네. 해체돼야 할 새누리당의 정권을 다시 계승해주는 과정에 온다라면 예. 정말 이 하늘에서 준 절호의 기회를 또다시 나라의 어려움으로 예. 난국으로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치권은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가 사회개혁과 사회변화로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예. 이 대표님, 그, 지난주에 탄핵 가결 이후에 첫 촛불 집회가 있었고요. 네. 또 이번에는 탄핵 가결 이후에 두 번째 촛불 집회인데요. 네. 여전히 대통령 퇴진 요구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고 또 예. 연말이라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더 열심히 좀 모여야 된다는 의지들을 많이 좀 밝혀주시고 계시고요. 예. 그 즉각 뭐 퇴진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체포해서 예. 그리고 구속하라고 하는 요구까지 지금 이렇게들 많이들 하시고 계시고 또 더불어서 그 내각 총사퇴도 좀 예. 이번 기회에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 정치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지금 여러 가지 그 뭐 여야정 협의체 이런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들 그 우려를 넘어서 예. 그 좀 분노까지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가게 되면 또 이거 그냥 그 제대로 안 될 거다 이런 그 걱정들을 많이 하시면서 정확하게 정치권에서 그 좀 나라를 지키고 살리는 일에 지금 나서려면은 과감한 그 결단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려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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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이광철 전 의원님 말씀에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번 광장 민주주의의 승리가 정치권의 어떤 셈법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다시 87년의 상황들을 반복하는 것은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어떤 대선의 셈법에 몰두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누적된 체제, 그러니까 87년 체제로 탄생했던 것이 소위 그 직접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국민들이 직접 투표권을 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소위 5년 대통령의 그 단임제로 하면서 거의 제왕적 대통령제로
소위 승자 독식 사회를 만들면서 계속 5년 대통령 단임제가 가진 폐해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이것이 한국 사회의 모습들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97년 IMF 체제 이후에 소위 신자유주의 이 체제에 의한 극심한 양극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계속 내재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오히려 그게 또 이 신유신 체제로 회귀하려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부분과 같이 겹치면서 우리 사회 모든 모순들이 다 드러났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찰하고 고민하고, 정치권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임성기 교수께서 말씀하신 박지원 원내대표 말씀하셨는데 사실과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뭐 연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강국 헌재 소장 전 소장을 어제 잠깐 뵀었는데 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된다. 굉장히 이렇게 정치적인 수사 같지만 적절한 시기 속에 무슨 말이 있냐면, 현재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이달 말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정미가요, 또 헌법재판 한 분이 이제 3월 13일인가인데, 예. 이제 그분 의견은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 의미는 일단 헌법적 절차나 법적 절차를 요건들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3월 13일 퇴임하는 부분까지도 다 퇴임해버리면 7부분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예. 이랬을 때 이게 헌법재판관의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것, 그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지킬 것, 이런 것들 속에 국민들의 요구를 담은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현식의 임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되게 이제 기간을 아마 3월 13일인가요? 그 퇴임 시기가. 예. 뭐 그런 정도로 이정미 재판관이죠. 예. 그런 정도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바로 즉각 퇴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야 국정 공백을 최소화시키고 예. 이 수습하는, 이 엄중한 시기를 수습해 나가는 가장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의 방책인데, 그 퇴임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단 말이죠. 예. 헌법재판소에 뭐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대항하겠다 이런 생각, 국민하고 싸우겠다 이런 예. 생각을 가져버리니까 어쨌든 법적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 외에는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헌재의 판단과 관련돼서 예, 예.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은 일단 국민 대다수가 다 예. 탄핵을 찬성하고 또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78%가 또 찬성을 했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더 이상 또 헌재에서 이거를 어떤 검증을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올 연말 안에 예.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국민들에게 정말 선물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예, 있어서 예, 예. 연말 안에 좀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께 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그 최근에 다른 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추미애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 전 대표가 만나서 1월 말 퇴진, 탄핵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 여의도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뭐 정치적 셈법들이 대선 주자별로 좀 다르면서 생기는 문제죠. 예. 그 전에 전날 야3당이 모여서 시기는 절대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예. 합의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추미애 예. 대표가 예. 김유성 대표를 만났죠. 예. 만나서 1월 이야기가 흘러나왔던 건데, 예. 저는 그렇게 야3당이나 정치권이 그렇게 가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이광철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이 광장 민주주의의 광장의 요구를 정치권에서 어떻게 담아갈까라고 하는 큰 우리 사회 변혁 관점에서 예. 그 속에 마치 뭐 개헌 이야기하면 이 무슨 대선 시기를 연기시키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있다, 또 이렇게 매도가 되는데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지금 소위 유월항쟁 체제로 만들어진 현재 헌법 체제의 문제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추미애 의원이 김무성 의원을 만났던 건 예. 물론 야3당의 공조를 파괴하면서까지 만났던 이런 데 문제 제기는 있지만 예. 이 소위
헌법재판소는 형사의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행상의 책임을 지는 거다. 예.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의 지위를 예. 계속 할 수 있느냐의 그런 중대한 범죄 사안에 의해서 예. 소위 파면 그 직을 정지해야 할 과정이 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그 태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형사소추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판결이 의외로 1월 안에 빨리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주류가 같이 참여하지 않느냐라는 예. 이제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형사 책임과 행상 책임이라는 네. 문제로서 오해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국민들의 이 촛불의 민심,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탄핵의 가결 예. 이런 걸 봤을 때 헌법재판소도 예. 역시 이 소위 국가의 중대성, 그다음에 국정 혼란을 더 이상 메우기 위해서도 판결 자체는 빠르게 나올 것이다. 예. 아까 예. 김광수 의원 말씀대로 한 3월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방금 김광수 의원께서 이제 개헌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물론 개헌은 19대 때도 이제 여야 간에 제가 알기로는 일정 부분 이제 어느 정도 합의까지 된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 현재의 권력 구조나 기존의 87년 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모두가 좀 동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방금 오늘도 이야기 나왔다시피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하루빨리 물러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지금 긴급한 사안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개헌 논의가 일어나는 게 예.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정치권이 민의를 담아서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의를 담아서 실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의를 한번 살펴보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어떤 새로운 논의를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빨리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결의를 또 몇 번, 10번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개헌의 이런 논의 자체가 지금 시기적으로 적합한가 이것을 이제 미루기 위한 어떤 수수라고 저는 이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 현재 문제의 본질이 굉장히 예. 흐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방해가 될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사실 개헌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그 19대 국회에서 놓쳤던 부분들이 예. 문제제기된 게 가장 많습니다. 최근에 예. 많습니다. 그게 가장 예. 대표적인 게 지방분권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을 바꾸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이번 선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양한 또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권력 구조를 가지고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현재의 정당 구조에 대선을 눈앞에 두고 지금의 정당 구조가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예. 제3지대도 벌써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정당 구조가 굉장히 요동을 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개헌 내용과 또 맞물리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의원내각제가 된다. 의원내각제 되면 필연적으로 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연정에 대한 짝짓기가 벌써 대선 전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새로운 정치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민심에 저 많은 사람들이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외치는 이런 요구들이 예. 과연 얼마만큼 이게 정치적 변화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 이후에 그러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좋은 이런 알맹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하고 만들어내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그게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말씀하셨으니까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문제가 심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17대 때 이광철 의원님 그 열린우리당 시절에 네. 38.2% 득표했는데 의석이 152석이었어요. 18대 때 한나라당 37.5%였는데 득표율이 당 득표율이 의석이 153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인 거죠. 말하자면 한 표라도 많이 가진 사람이 권력을 전권을 다 예. 갖게 되고 나머지는 다 사장돼 버리는 구조 속에서 각계각층의 이해들이 정치권의 대의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져 버린 거죠. 예. 그것이 유월항쟁 체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 그 속에 제왕적 대통령의 어떤 패권적인 인사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역차별이나 지역소외도 가져왔고 계층 간의 문제, 양극화 문제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인식을 하는 거죠.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회피하려고 하는지 예. 그 문제는 왜 개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미 탄핵은 가결됐고 헌법재판으로 넘어가 있고 이 속에서 개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어떤 정치적인 셈법에 의해서 이 대통령 선거를 뭐 늦추려고 하는 셈법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차라리 저는 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박근혜 현 대통령의 자녀 임기까지만 내가 대통령을 하겠다. 그 대신 이번 선거에서 예, 그 예. 대신 내가 내 대통령 임기하에 그러니까 개헌을. 박근혜 대통령의 자녀 임기 안에 예. 개헌 문제, 우리 사회에 화두가 돼 있는 개헌 문제, 사회 전체적인 변혁의 문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예. 이렇게 중간에 자녀 임기 대통령을 한 뽑았으면 이런 예.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예. 어쨌든 간에 이 시기에서 이 문제가 같이 논의되는 것이 저는 문제 제기되고 예, 논의되는 게 필요하다. 예, 예. 만약에 이게 넘어가면 항상 자기가 대통령이면 개헌하겠다라고 다 대부분 다 공약을 했는데 예. 대통령 자기 임기 안에 한 번도 개헌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린 권력자가 없어요. 예. 근데 이것이 사실 개헌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후닥닥 마무리될 수 있는 광장의 부분들은 아니지만 요구는요. 예, 예. 예, 이세우 대표님 말씀. 광장의 요구는 그 개헌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예. 다들 인정을 하는데 예. 어떤 시기와 또 절차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집중할 때가 어디냐. 예. 일단 하나 매듭 짓고 또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예. 그동안의 경험상 이게 막 섞어지게 되면은 예. 다른 데로 이 본질이 흐려지는 이런 예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철저하게 먼저 이 청산 과제를 좀 처리하고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 문제도 좀 더불어 가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여러 그동안의 과정들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87년 체제가 한계가 있다는 건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 시기에 개헌 논의는 예.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기 때문에 예. 정치권이 이합집산하면서 예. 가게 되고 예. 결국 국면을 전환시킬 것이다. 지금은 예. 어떻게든지 탄핵과 함께 새누리당의 해체와 함께 새로운 정권 교체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러 가는 예. 이 과정에 있는데 예. 결국 개헌 문제에 의해서 국면 전환이 되고 예. 블랙홀로 되면서 결국 예. 정치권의 개편에 의한 이합집산에서 결국 새누리당의 집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예. 그 우려가 국민에게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아니,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대단히 그런 미리 우려가 있는 예단을 해버리는 건데 저는 지금 시기에서 개헌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자라는 개헌 논자는 전혀 안 해요. 단지 네. 개헌 부분들까지도 포함돼서 우리 사회의 포괄적인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점이 됐다. 마치 개헌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셈법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사회 풍토가 잘못됐다. 이 제기를 하는 겁니다. 김범수 의원님의 얘기에 동의하고요. 동의하고. 예. 그래서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둔 건 잘한 것이다. 그래서 예. 차분하게 우리 사회가 앞으로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런 헌법적 틀과 법률적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은 또 하나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 예. 소위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면서 그 문제가 됐을 때 바로 그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을 끌고 나왔거든요. 예. 이런 국면 전환용으로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건 또한 사실이다. 예. 라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국면 전환될 가능성은 100%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쉽게 왜냐하면 얘기하면 아까 이게 임 교수님 말씀대로 광장 민주주의, 광장은 민심에 의해서 정치권이 움직여졌던 거고 이 시기에 정치권이 자기 셈법에 의해서 다른 어떤 대선 주자의 셈법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럼 광장에서는 제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임성균 광장은 교수님 힘에 의해서 말씀대로 움직인 것이기 임성균 교수님 때문에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이 개헌이라면 아까 말한 대로 승자 독식에 있는 권력구조 네. 체계의 개편이거든요. 예. 이랬을 때 오는 소위 정치권의 이합집산은 당연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권력구조 개편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네. 내각제를 받으느냐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청산돼야 할 인적 이게 청산될 과제들을 놓치는 결과가 올 거다.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지금 개헌이 가능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지
개헌론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논의를 하는 것들이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이지 마치 개헌 이야기하면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들은 정치권의 또 다른 셈법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다만요. 들어서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남에서 대통령이 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호남에서 대통령 나올 가능성이 100% 없어 보여요. 네. 그러면 호남의 요구를 어떻게 담을 것,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요구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아까 승자 독식에 한편이라도 많은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행사하고 나머지 사장되는 부분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선의 근본적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고민을 하자는 이야기죠. 예. 분명한 것은 김 의원님도 지금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라는 논의에 관해서는 김 의원님 역시 개헌이 최우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다만 지금 조기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갈라지는 지점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가 탄핵 심판의 시기고요. 또 하나는 탄핵 심판에 따라서 대선이 언제 치러질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방금 치열하게 논의하신 대선 국면의 개헌 문제를 함께 논의할 것인가, 추후에 논의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공약으로, 대선 주자들이 개헌 문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임기 초반에 개헌의 로드맵을 잡으면 어떠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 교수님 짧게 좀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개헌은 국민적인 요구고 당위성이 지금 된 것 같은데요. 예. 개헌의 시기를 가지고 아마 지금 이렇게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그동안 개헌 특위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정상적으로 전문적으로 가동을 시키고, 다만 시민들이 이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면 저는 될 것 같고요. 지금 더 급한 것은 사실 개헌 논의보다도 예. 아까 이제 김광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표 방지 이런 걸 몇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선거법 자체가 사실 더 급한 거거든요. 이번 선거에서도. 그래서 우리나라 3분의 1만 득표면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소불위의 이런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한다거나,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대통령 선거와는 관계없습니다만은 차제에 만약에 선거법을 개편을 한다면은 예. 비례대표제랄까, 예. 그다음에 중선거구제랄까, 이런 부분은 지금 정치권에서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처리하고, 그다음에 개헌에 관한 부분은 향후에 다음 정권에서 이런 전문적인 특위라든가 전문적인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예. 국민적인 어떤 국민투표를 붙일 수도 있고, 이런 국민적인 논의를 거쳐서 이제 바로 개헌에 들어가는 이런 절차를 밟으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굳이 지금 개헌과 함께 다음 대선을 연계시키는 게 필요할까, 또 가능할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김 의원님 그 말씀 나온 김에요. 예. 대선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맞물려 있는 문제라 보여지고요. 바람직한 일정이나 방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이 중대한 시기에 예. 정말 엄중한 시기거든요. 지금 AI도 창궐하고 있고 민생 네. 문제 심각하고 아까 미국 트럼프 정권 이후에 한반도 정세 심각하고요. 이런 경제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속에서 위임받지 않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오랫동안 국정 공백이 생기는 것들에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가능하게 빨리 예. 선출된 권력을 만들어야 된다.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아까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 반 정말 그런 진심으로 자녀 임기를 우리 사회 이 동안에 예. 새롭게 탄생한 그 정권의 어떤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예비 정권들이 좀 중간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어쨌든 선출된 권력이 빨리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선 시기를 대개 헌법재판소 판결을 3월 초순 정도로 예정하고 60일 이내면은 5월 한 초중순, 초순 이런 정도 이제 대선 일정들을 되게 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 그 안에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이 오랫동안 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또 고민의 지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를 인정할 것인가, 예.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 부분들이 아까 시민 광장에서는 황교안 너도 물러나라 이거잖아요. 그럼 그게 물러난 이후에 국정 공백을 누가 끌어갈 것인가 이 문제도 이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헌법적인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여당입니다만 그 전에 책임 총리나 이 부분들이 먼저 바꾸어지고 나서 이 프로세스가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조금 나았겠죠. 예. 근데 이제 저희도 국회에서 지금 황교안 총리하고는 되게 부딪혀 있습니다. 예. 뭐 자기가 총리지 뭐 예. 대통령은 아닌데 국회에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사실은 박근혜 정권의 거의 대리인 역할들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물론 이제 예. 본인은 뭐 몰락한 정권에 뒤처거리 하지는 않겠고 자기 뭔가 생각을 가지겠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일단 대선 부분들은 그렇게 늘 예측을 하고 예. 정치권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 황교안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도 있지만 예. 지금 국회에서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예. 이 과정을 통해서 대행 체제는 충분히 예. 어떻게 대행 체제가 특별히 예. 무엇을 해갈 수 있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예. 시급히 헌재의 판결과 함께 대선 국면으로 가는 것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국민들은 그런 대선 국면을 통해서 야권이 단결해서 정권 예. 교체를 이뤄내는 것이 예.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럴 때만이 예. 이 한국 사회에 있는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로 갈 수 있는 예. 기회일 수 있다. 이걸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임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향후 대선이 어떻게 치러질지고 대선의 구도나 정계의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야권이 국민의당하고 이제 민주당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예. 상황에서 예.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지금 뭐 친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기존의 정부 보수 여당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무언가 분명하게 어떤 정치적인 제기를 시도를 할 것이고 또 이 보수층이 이 합리적 보수층이 과연 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이 집권 여당이 굉장히 내분이 심합니다만 이게 향후에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하나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기문 총장이 귀국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신당 그룹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지금 현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국민의당과 어떤 결합을 하느냐, 이제 이런 변수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불과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격변의 이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호남의 민심이 예. 사실 어떤 정통성의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해온 민심의 뿌리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 뿌리가 지난 총선에 다당제가 됐다 그래가지고 호남민들이 결코 단순히 실리적 투표 성향으로 변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호남민들이 어떤 집중된 민심의 결집을 시간이 지날수록 해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예. 그게 지금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야권 후보 단일화랄까 예를 들면요. 예.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민심의 힘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예.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고 양면성을 지금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이 굉장히 변화가 예측 불허의 정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세우 대표님 뭐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다 터지기 전에 많이들 좀 논의됐던 게 예. 정권 교체는 바로 예.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아니겠느냐. 예.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 국면까지 이어졌는데요. 근데 여전히 두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지금까지 잘한 점도 있지만은 예. 여전히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좀 불안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믿음과 신뢰를 예. 상당히 좀 잃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예. 또 역시
정치권에서 또 광장을 바라볼 때 예. 뭔가 좀 너무 거칠지 않느냐, 예. 또 좀 두렵지 않느냐 예. 이런 또 시각들이 있는 것이 저희들도 좀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 뭐 정치 야당 정치권 뭐 이제 우리 또 광장에 또 민의의 가치들 좀 모여서들 이렇게 그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좀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현재 이제 원활하지 못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예. 뭐 입장 때문에 그런데 조속하게 그 이제 시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또 전달할 수 있는 예.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좀 생각이고요. 예. 그냥 그 알았다 뭐 우리 강장의 목소리 다 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예. 것 같고요. 예.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예. 또 어떤 또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소통하는 자리들이 좀 그 구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더불어서 이렇게 대선에 이제 전국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예. 저희들도 벌써 이 전쟁이 시작됐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지금 느끼는 것이 예. 그 각 지지자들 간에 좀 그 여러 가지 지금 그 서로 그 공방들이 지금 대단하다고 하는 걸 느끼는데 예. 그것도 역시 좀 시기와 좀 때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아직은 우리 국민이 전체가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그 고민들을 좀 해 주셔야지 네. 벌써부터 이 대선 전국으로 이렇게 빠져들면서 서로 지지자들 간에 공방을 벌이는 것은 좀 우려스럽다고 하는 생각을 지금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당제 구도가 정착되어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87년 체제의 한계와 반성을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 아까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야권 분열의 문제요. 또 87년 체제는 어쨌거나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였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지 다시 그 방식으로 그 구도로 회귀한 것인지 그래서 야권 분열의 문제, 다당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궁금함이 좀 있는데요.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선 국면에 이렇게 접하면서 결국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느냐 예. 아니면 새누리당이 다시 또 재집권하느냐라는 예. 과제가 대단히 국민들한테는 지금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87년처럼 보듯이 지금 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새누리당과 함께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예. 그러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비주류라는 이름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마치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이건 아니다. 이건 청산돼야 할 세력 중에 하나다. 예. 그래서 이런 세력과 같이 함께 정치적 구도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으로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촛불의 민심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외하고 야당 간의 경쟁은 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 경쟁 자체가 통합으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예. 이 통합은 다시 한국 사회에 지금 저는 아까 김광수 의원님은 권력의 구조 개편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저는 권력 구조 개편 의 중요성 못지않게 더 정치적 개혁이 중요한 건 지역주의 극복입니다. 예. 결국 지금 3당이라고 하지만 당의 기반은 호남과 영남 이 두 구조뿐이 없어요. 예. 이 구조를 극복하고 예. 정말 호남과 영남이 대결 구조가 아니라 예. 가치와 정책에 의해서 경쟁하는 정당적 구조로 가지 않는 한 예.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같은 이런 그다음에 부정과 부패의 이 고리들을 끊을 수 없다라는 예.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지역 내에서의 모든 정당들이 다양하게 정책과 가치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이 구조를 먼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헌법 개정이 아니라 법률적 개정을 통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에 지금 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리와 이런 부분들은 공수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법률적 개정이나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권력의 개편 초점으로만 모이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이번은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한나라당과 박근혜의 소수 기득권 책임이라고 한다면 예. 여기에 책임을 묻고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새누리당 비주류 같은 경우도 이번 기회에는 소위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조차는 예. 표방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말 석고대죄하고 예. 자기들도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할 어떤 다른 태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예. 정확히 6개월 전이죠. 6개월 전에 20대 총선에서는
수십 년 만에 새누리당 후보가 또 정운천 후보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누리당에 대한 뭐 호남 민심의 지지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는데요.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사실상 거의 호남에서는 0%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철회된 건지 새누리당 보수 정당에 대한 호남 민심이 다시 변화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말씀을 저는 약간 뭐 합리적 보수 또 뭐 저는 뭐 따뜻한 보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보수 세력이 소위 수기득권 세력들이 좀 청산이 되고 예. 그런 보수 세력이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 예. 당연히 지지층은 형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호남 민심은 조금 다르죠. 호남 민심은 그동안의 현대사 속에서 계속 소외받고 이래 왔던 우리 이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뤘던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개혁적인 측면이 있어요. 예. 여전히 호남 쪽에서 그런 보수가 주류를 이루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 그런 보수의 원래 의미의 보수의 주류가 생긴다라고 하면 상당한 지지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예. 이제 한나라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전시는 5월 학살을 예. 딛고 만들어진 정당이잖아요. 예. 그런데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정말 해체돼야 하고 청산돼야 할 정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 야권의 분열로 정권을 이어줬고 예. 그 뒤에도 보면 소위 차떼기당 한나라당에다가 지금 예. 새누리당이 오잖아요. 예. 정말로 극복돼야 할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 전북의 호남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건 역으로 호남의 독점적 정당적 구조가 거기에 대한 반발의 심리가 새누리당의 지지 세력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예. 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르다. 예. 지금은 심판받아야 할 정당이고 해체돼야 할 정당은 새누리당이다. 여기 이 정당이 또 다른 정치적 기획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 교수님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그 지역의 독점 정당 구조에 대한 해체였죠. 아, 그게 이제 다당제로 나타났던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새누리당의 일정한 지지표가 나왔고 그러니까 기존의 절대적인 이 야당 구조에 갇히지 않겠다는 그 민심의 흐름은 계속 갈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자체가 합리적 보수로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민심이 또다시 표를 주느냐 안 주느냐를 결정하는 거지 단순히 이제 보수층에도 우리가 한 사람 배출하자 이런 심리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지역에서만 좀 놓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에게도 좀 책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그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 정당이 있는 것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좋다고 하는 것은 다들 좀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게 꼭 그 보수당인 예. 새누리당이어야 되냐. 예. 진보 정당이 우리 지역에서도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죠. 그런 예. 요구들이 좀 많았는데 예. 그거를 저희들이 좀 잘 예. 실현을 못한 것이 그 책임인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또 과제인 것 같아서 예. 지역의 진보 정당들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 선거법 특히 이제 비례대표제라든가 예. 이런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예. 그런 논의를 좀 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선거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독일식의 정당 명부제나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그래서 뭐 한편으로도 많은 승자 독식이 아니고 2등을 했지만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사람들의 의견들을 담을 수 있는 이런 대표성 이게 예. 좀 필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지역에서의 독점적 정당의 구조를 해체시키지 않는 한 예. 한국의 정치적 부패 고리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 마무리 말씀으로요. 촛불 민심에 대한 말씀 또 의미를 한번 짚어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촛불 민심이 지금 비단 대통령 탄핵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 적폐 전반의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고 어떤 혁신을 한국 사회 전반의 혁신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촛불 민심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 정치권은 정치권 나름대로 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나름대로 의견과 전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쭉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세호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촛불 민심 이번에 보니까요. 저희들도 이제 깜짝 놀란 거는 많은 그 이제 벽들을 좀 허물었거든요. 예. 아까 이제 지역주의 얘기도 나왔는데 지역주의마저도 이번에 허물은 게 이 촛불의 이제 민심이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재발 그 해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해소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언론 개혁해야 되는 것.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가장 이게 이런 모든 거에 앞서서 이 세월호 진상 규명은 꼭 예. 시급하게 빨리 좀 해결해야 된다. 예. 그거를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그 되풀이되는 좀 질곡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정치권에서 또 우리 국민들이 온 힘을 합쳐서 예. 세월호 진상 규명은 빨리 좀 그 처리하고 그리고 나가서 다른 계획들을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우리 이런 그 촛불의 대열들이 아직은 그 안심하고 그냥 예. 뒤로 빠질 때가 아님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그 좀 알고 있어서 더 모여 있어서 예. 그 정치권을 견인하고 예. 또 이렇게 그 뭐 잘못하면 또 질책하고 또 이렇게 그 힘을 모아가는 일들을 당분간은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호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임성진 교수님, 촛불 민심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야 할까요? 네, 촛불 민심은 분명하게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민심을 담아서 정치권이 큰 변화를, 뼈를 깎는 변화를 해야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대충 세 가지로 정치권이 이제 그런 개혁을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예. 지금 현대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양극화, 예. 특히 청년들이 미래를 잃어버리는 이런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즉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정치 개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이번 촛불 민심을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민들의 요구가 직접 정치권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런 시민 참여형, 시민 중심형의 정치 개혁이 있어야 된다. 또 다른 것은 그런다 해가지고 시민들이 정치권이 반정치 영역을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정치권이 정말 참다운 정치 영역이 살아나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치 영역이 살아나는 정말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정치 개혁,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졌을 때 이번 촛불의 민심이 나름 의미를 정치권에서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광철 의원님, 촛불 민심. 예. 저는 이제 광화문도 가보고요, 관통로도 가봤었지만 예. 모두가 전에는 나 하나가 움직여서 무슨 세상이 바뀔까라는 의구심이었는데 의기소침했고 예. 이번에는 보면 나 하나라도 참여해서 100만 촛불이 하나가 되겠다라는 예. 이게 소위 100만이 만들어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촛불의 민심이 우리 사회 곳곳에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하나하나 모두가 우리는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정치에 얼마나 내가 참여하는 만큼 세상이 변한다는 걸 그러면서 오늘 이번에 이 촛불은 사회 개혁을 예. 이뤄내는 어떤 큰 디딤돌이 돼야 한다. 그럴 때만이 촛불의 민심이 수용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예, 마무리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뭐 저도 이제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 만나 뵙고 또 함께 했습니다만 광장의 정치 위대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2008년 광우병 때는 그냥 아프리카 TV 생중계를 보는 거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광장은 자기가 직접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발언을 통해서건 또는 뭐 SNS나 또는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생산해내는 주체가 대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 앞으로 그 대의민주주의가 그 뒷공무니를 따라간 형국이었죠. 예. 이렇게 앞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체제 속에 광장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제도를 어떻게 앞으로 정치권에서 같이 담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 예. 또 하나 광장에서 요구는 우리 사회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동안에 우리 사회의 많은 현대사회 분곡점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권에서 잘 수용해서 새로운 우리 사회 질적 변화를 위한 계기로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탄핵안 가결 이후 남겨진 과제들에 대해서 논의해봤습니다. 온 국민이 나선 촛불 민심은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나아가 한국의 정치와 우리 사회 전반의 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을 마주한 우리 정치는 또 검찰은 또 언론은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를 준비해야 할 시점인 듯 싶습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 또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